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3학년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꼭 한 번씩 점검하는 것이 소리내 읽기입니다. 국어 시간에도 그렇지만 사회라든지 과학 시간에도 글을 읽게 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시죠. 또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런 학생들이 읽으면서 글을 3학년 수준에서 잘 읽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수업을 하면서 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3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에 보면 민화라는 글이 나옵니다. 민화.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알고 있지만 뭐 신윤복이라든지 김홍도라든지 정선 뭐 이런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알고 있지만 민화는 누가 그랬는지 잘 모르죠. 민화는 누가 그랬을까 잘 모릅니다. 대부분 그래서 작가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작품이죠. 그런데 이 민화하면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말들이 나와야 될 거예요. 뭐 신앙과 관계도 있고 또 뭐 부적으로도 또 쓰기도 했고 뭐 선비들이 그린 그림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산수화라든지. 그런데 아니 학생이 이제 이 글을 읽겠는데 민화라고 읽어야 되는데 만화라고 읽는 거예요. 만화. 민화를 만화라고 읽는 겁니다. 첫 문장이 민화는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읽을 때 만화는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이에요 라고 읽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읽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눈으로 시각정보 기호화된 글자 문자를 받아들이는 첫째 과정이 바로 눈으로 글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그죠? 눈과 글과의 만남인데 민화를 만화라고 읽는 어린이는 자기 배경 지식을 더 강조한 어린이죠. 그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리. 민화는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만약에 옆에서 선생님이 이 내용을 듣지 않았다면 학생이 스스로 혼자서 글을 읽었다면 묵독으로 그러면 못 고쳐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느끼겠죠. 읽다가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만화가 아닌데? 그러면서 스스로 점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 독자는 독서가 상당히 비효율적인 거죠. 정한 만큼 읽었는데 읽은 만큼 얻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3학년, 4학년 정도의 학생 또는 5, 6학년 학생 중에서 독해력이 글을 읽는 능력이 좀 미약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경우에는 우리 자녀가 소리내 읽기를 어떻게 하는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3, 4학년인 경우에도 소리내 읽기를 시키는 이유가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 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읽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소리내 읽기를 잘하는 일을 점검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바로 만화가 아니라 미나라고 안내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은 그 학생을 점검하는 거고 또 그 학생이 글을 읽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또 부모님하고도 소통해야죠. 민화를 만화라고 있는 어린이의 독해력 낮습니다. 매우 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한 거죠. 글을 읽어 나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먼저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읽기에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현상을 스스로 조정하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런 조정을 위해서 우리는 도와주는 거죠. 학교에서 도와주고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죠? 십장생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또 불로초 같은 말도 나오겠죠. 참 신기하게도 불로초가 나오면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불로초가 선생님 뭐예요? 먹으면 늙지 않는 그런 풀입니다.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집니다. 아마도 민화를 읽었는데 민화는 기억하지 못하고 불로초는 기억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관심 있는 풀에 대해서는 기억을 오래도록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독서 지도의 최고의 방법은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흥미, 학생한테. 그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뭐 이 글을 읽는 이유는 민화를 알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내용을 간추리는 것들, 정리하는 것들, 일종의 뭐 요약하기라고 해야 되겠죠. 요약하기 위해서 이 글을 읽는 건데 글이 다 끝난 다음에
뭐가 기억에 남나라고 하면은 해태가 기억에 남아요. 해태. 상상 속의 동물이 해태가 기억에 남아요. 그 다음에 또 불로초가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기억을 한단 말이죠. 사실은 이 공부한 다음에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선생님 내용을 어떻게 간추리는지를 배웠습니다. 뭐 문단에서 중요한 문장을 찾았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낱말을 대표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간추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학생들은.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들이 소리 낼기를 잘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님 앞에서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소리 낼기를 한번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집중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또 많은 우리 학생들은 스스로 글을 읽어 나가면서 자기 조정을 하고 또 수정도 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능을 또 발휘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부모님께서도 가정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